어디 가는가 하면요. 131페이지. 하여간 오늘 좀 힘든데 일단 가보자고. 뭐 수가 나겠지. 자, 일단 금융에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거기서 첫 번째 1번, 갈로 1번이 있죠?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죠? 요건 기억하셔야 돼.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가는데, 이러면 지분은 뭔지 알죠? 지분 투자로 하다 보니 결국은 나중에 나오는 이 수익은, 결국은 수익을 통해 배당받는 건데, 때에 따라 이 말은 내가 손해보고 이익 볼 수 있는 거죠? 곧 그런 게 지분이고, 부채는 반드시 뭐 있으니 약속한 날짜 원금 이제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거든 무조건, 그 지분은 좀 영어.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리츠. 그 외에 공사모 같은 게 있죠. 이게 지분이고. 부채분이 뭐 있으면 저당금융, 즉 모기지죠. 또한 신탁증서, 사채. 그 메자닌 나이 조금 빼버렸어요. 메자닌은. 메자닌은 결국은 이게 지분 될 수 있고 부채 될 수 있거든요. 일단 빼버리고. 나머지 거기 ABS, MBS, CMBS가 있죠. 즉 B가 붙은 거 몽땅 다 부채. B는 100이거든요. 나중에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고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뒷장에 132페이지. 아마 우리 계산 문제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마 뭐 보강을 하긴 그렇고 있죠. 7월달 첫 주가 우리 이제 이 7월달부터 제가 다른 별 문제풀이 하죠. 해서 7월달 첫 주에 있죠. 근데 계산문 쭉 풀겠습니다. 날 잡아서.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마 다른 분이 좀 계산 문제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뭐 약간 변형된 그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제 개인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 9개를 하고, 9개를 가지고, 한 4시, 원래 이거 딴 데면 한 6시간 걸리던데, 그때 따로 계산 문제 할 거예요. 단, 이거는 1번에 풀 수 있는 것만. 알고리즘 갈 테니까 그때 보자고. 자, 일단, 132페이지. 갈로 2번. 고정금리 저장 방식이 있죠. 이거는 말할 필요 없이 무조건 기억하셔. 자, 이미 이 기본 틀은 제가 설명을 드린 상태예요. 자, 만약에 현재 이해 안 되면요. 우리 3월 달에 제가 이거 수업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다시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자, 일단 내가 현재 매년마다, 매월마다 은행에 갚는 금액이 원리금을 갚는 원리금. 그래서 이걸 갚는다 같으면 상환액이죠. 이 갚는 방식, 크게 3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고정금리에서. 자, 일단 이거 항상 문제 풀 때 그림 가지고 문제 풀 그림 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요. 두 번째 번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번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요. 자, 그대로 번역합니다. 원리금을 갚는데 매년마다 어떻게? 똑같이 갚는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원리금 균등상환. 자, 얘는 원리금 갚는데 점점점 올라가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최정식 상환 방식. 같은 말이 점정식이죠. 자, 세 번째 원리금 갚는데 점점점 떨어지겠다죠. 이 말 반대 아닙니까? 요걸 최감식. 같은 말이 원금은 매년 같더라. 자, 요 두 개 차이를 꼭 기억하실 것.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에서 이자 지급액과 원금 상환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보셔야 됩니다. 보는데, 자, 중요한 건요,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시간이 경과되면 점점 이자 지급액은 줍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뭐예요? 원금은 매년마다 똑같이 낸다 이 말이죠. 자, 반대가 앞으로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원리금 균등은 시간이 경과하는 점점 원금 상환액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항상 장난치는 이걸 가장 많이 장난치게 돼 있어요. 왜? 느낌이 자꾸 있죠. 시간이 경과되면 앞에 원금 자꾸 갚았잖아요. 갚은 만큼 남아있는 거 저기 뭐 있습니까? 갚는 금이 점점 작아진다 생각해서 꽤 많단 말이게. 그래서 항상 볼 게 뭐 있습니까? 예, 이자가 감소한 만큼 원금 지급이 증가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최정식에 갖고 있는 장점도 한 개 있죠? 젊은 계층에게 소득이 낮을 땐 적게 내지. 월급 점점 올라가서 저기 내는 금액이 더 커지겠다, 그죠? 자, 젊은 계층이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이 뭐냐고 이게 최정식이랍니다. 왜? 내가 소득이 낮을 때 적게 내고 소득이 올라가면 점점 더 많이 내는 거니까. 그죠?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 기억할 거 요거 기억하셔야 돼. 공통점.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공통점은요. 첫 번째. 첫해 이자 지급액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자 지급액은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점 뭡니까? 줄죠? 감소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말을 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항상 이 문제 묻는 건요, 전부 촉이 있는 내용을 묻게 돼 있어요. 보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촉이 누가 제일 큽니까? 이게 제일 많이 있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일단 원리금 상환액은 가장 큰 게 누구냐 했을 때 이 그림경 따라가시면 돼요. 가장 큰 게 원금 균등,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세 번째가 최정식이 가장 적게 내게 돼 있어. 그러면 자 남아있는 잔금, 즉 미상환 잔금이에요. 여러분 잘 알지만 앞방에 많이 갚으면 그만큼 남아있는 잔금은 적겠지.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결국은 잔금이 제일 큰 게 누가 적게, 얘가 제일 적게 됐지. 그래서 최정식이 제일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 가장 낮은 게 원금 균등이지. 그러면 자 원금 회수 비용. 원금 회수비용이 크단 말은 이건 남아있는 잔금이 크단 말 뜻입니다. 따라하시겠듯이 제일 큰 게 뭐 있습니까? 최정식이지. 세 번째 보니까요, 요거 묻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누적액. 가장 큰 게 누구냐? 최정식이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요거 뺀 나머지 무조건 얘를 보시면 돼. 자, 이 말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원리금 상 누적액은요. 원금은 똑같아. 그죠? 똑같이 갚는다고. 근데 문제는 뭐 있습니까? 이자에 대한 대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항상 이자는 결국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잔금에 대해 이자를 곱해준다고. 그 남아있는 잔금이 큰 만큼 이자 지급액도 크다고.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잔금이 제일 큰 게 누굽니까? 최정식이지.
얘가 이자가 제일 크건 사실은. 그래서 누적이 제일 큰 것도 뭐 있습니까? 최정식이야.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요 개념만 갖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 가면 요 그림 한 개만 그리라고 이렇게. 요것만. 놓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라고. 단 조심할 건 글자 빨리 읽으면 가장 치명타가 뭐 있냐? 요 말과 요게 제일 물 아픈 거예요, 사실은. 이걸 가장 많이 혼돈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항상 조심할 게 원리검, 원검 두 개 구분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 자, 문제 어디 가는가 하면요. 179페이지. 179페이지. 우리 아마 3월 때 제가 일본은 이자하고 원금 도출 다 해봤습니다. 해봤으니까 그때 이해 안 되면 그걸 한번 다시 보시라고, 동영상을. 자, 네. 8-11 제일 밑에. 자, 그거 나와있는 조심할 건 원리금 상환액이지. 그죠? 원리금 상환액 같답니다. 이게 뭐요? 원리금 균등이지. 그 다음 D장 갑니다. 8-12, 8-12, 8-13, 8-14.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세 개는 꼭 기억하세요. 하시는데 틀리기 가장 좋은 문제 이거라고. 8-12, 13, 14. 예, 그거 하고요. 한 개 더 있습니다.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9-15. 9-15. 이건 무조건 조심할 문제입니다. 자, 일단 8-12, 13, 14 가볼게. 8-12 갑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 뭡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건 눈에 금방 보이거든요. 올라가. 자, 그 다음에 8-13 갑니다. 상환 초기보다 후기에 갈수록 매기 상환액 중에 원금 상환액이 점점 뭡니까? 커진다. 또한 같이 8-14 가보겠습니다.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한 만큼 원금 상환이 증가되는 거죠. 이 몽땅 다 원리금 균등이야. 그런데 9-1로 가보게. 1로. 자, 9-1로. 예,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보다도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 여보세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요걸 설명해 볼게. 자, 일단 여기에 이제 있는데, 초기, 후기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빨간색이 원금 균등이지? 자, 원금 균등은, 원금은 매년마다 같다는 거예요. 항상 실제 보면 이자 금액은 초기 원금은 똑같습니다. 실제 보면요. 이렇게 되거든. 그럼 현재 보면 이게 100원 된다 할까? 그러면, 자, 초기 첫 해는 뭐 있습니까? 원금 얼마요? 100이지. 이자 얼마요? 이자 똑같다고. 100이야, 100. 그럼 결국은 2만원 초기에는 뭐 있습니까? 원금이, 원리금, 자, 전체금 얼마지? 그러면 합치면? 초기에 원금을 얼마 지불한다고? 100. 그 다음에 이자 얼마 지급한다고? 보여줄게. 자, 이때 보니까 이게 얼마인가 하면요. 10억 빌렸어. 금리 10%야. 10년 갚을 목적이거든. 이때 원금 지급액과 이자 지급 합치기 뭐예요? 원리금 상환액이지. 자, 그러면 빨간색이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균등은 총 몇 년?
10년에 얼 10억이지. 그 첫해 원가 얼마요? 1억. 이거 원금 균등이라고. 그죠? 이자 제곱액은 첫해 남아있는 자가 얼마요? 10억에, 아니 10억. 10억에 10% 곱하지. 합쳐 얼마요? 2억 된다고. 그 다음에 1억 갚으면 남은 9억 남아있지. 이자 얼마? 그 다음요? 8억 남아있지. 8천이죠? 1억 간다고. 그럼 1억 9천, 1억 7천 가겠죠? 1억 8천. 원리금 균등은요. 원리금 균등 이렇게 쓰거든. 얘는 원리금 균등은 대출액에다가 있죠.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대출 10억이죠? 10년 이게 0.16 되거든? 매년 1억 6천 갑니다. 이렇게. 응? 이게 원리금 균등이야. 뭐 첫해 이자 얼마요? 10억에 10% 얼마? 요 두 개 그럼 합친 게 1억 6천 만든다고. 뭐 첫해 갚는금 6천 갚았지? 자, 6천 갚아서 남아있는 잔금 9억 4천 남아있지? 그죠? 9억 4천 이자 10% 얼마? 9,400. 자, 원금 6,600 갚았어. 여기 6,600 빼지 뭐 있습니까? 8억 7,400 되지? 8,740. 그 다음에 이게 7,360 될까 아마?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방식이 뭐냐고 이게 원리금 균등이라고. 그거 보세요. 첫 해는 무조건 있죠. 원금과 이자금이 같아진다 이거는. 원금 균등은. 그 전체 금이 얼마요? 2억 중에서 원금이 차지한 비중 얼마? 비중 몇? 50%. 그지? 1억 6천 중에 이자가 차지한 비중 얼마요? 1억 6천분의 뭐 1억 아닙니까? 1억 6천분 1억이지? 6천 되지? 그지? 얘는 2분을 넘어서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원금 균등을 잘 알 필요 없어. 원리금 균등이 중요하지. 그래서 원리금 균등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 내는 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원금 상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전체 있는 금액들 중에서 초기는 누가 더 큽니까? 이자 더 크지. 후기는 반대로 바뀌겠지. 그죠? 이 말을 아시라고. 그러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 원금 균등은 큰 의미 갖지 말라고. 어쨌든 중요한 건 원금 균등은 원리금, 자, 원금 균등, 원리금 이 상한 중에서 뭐 있습니까? 원금이 차지한 비중은 어쨌든 2분의 1 되지. 그죠? 근데 원리금 균등은 뭐 있습니까? 원금이 차지한 비중은 2분의 1이 안 될 거 아니야. 이자는 초가 되는 거지. 거기 있는 9-15 가보자고. 이자가 차지한 비중이 뭐요? 크다, 적다? 크다. 2분의 1 이상 가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 자, 친절하게 써줄게요. 자,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초기하고 후기. 이 원금 이자. 조건 이겁니다. 원리금 상환액 중에 초기는 누가 더 커? 비중이. 누가 더 커? 더 커지? 더 적지? 그죠? 후기는 누가 더 커? 원금이 더 커지? 얘는 뭐예요? 이자는 감소하지? 요 말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원금 균등 큰 의미 없어요. 자, 그래 보시고요.
자, 갑니다. 다시 8-21 가볼게.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초기는 적게 된 대신 점차 올라간다. 이게 최정식이지. 그죠? 8-2 갑니다. 예, 미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실현부분의 유리한 방식이 뭐라고? 점정, 최정식이죠. 8-23 가볼까? 5타죠? 차입자. 차입자의 첫해 월 불이백이 가장 적은 방식이 뭐라고요? 최정식. 그죠?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예, 8-31로 가볼까? 원리금이 점점점 감소한다. 무슨 방식? 원금 균등. 자, 8-32 갑니다. 자, 원리금 상환이 가장 많다. 초기. 누구? 원금 균등. 그 다음에 8-33과 그 다음에 저기 있는 9-22 9-22 읽어보시고 자, 칠판 보시고요. 뒤에 있죠. DTI, LTV란 말은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아무 의미 없으니까. 어떤 게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대출 실행 시점이 딱 나오죠. 이 말은 무조건 이 뒷말 신경 쓰지 말고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원리금 상환액은 이 말 뜻입니다. 표현 자체가. 몇 년 경과된 후 나오죠? 이건 무조건 남아있는 잔금은 이 말 뜻이에요. 미상환 잔금. 요것만 기억해. DTI, LTV 전혀 의미 없어.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돼. 자, 8-33 대출 실행시점 나있죠? 그죠? 디테일 보지 말고 가장 높다 이 말은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높은 게 누구냐? 초기에. 그 다음에 또 10년 경과된 후지? 그죠? 여기 이 말은 남아있는 잔금이 가장 낮은 게 누구냐 묻는 거야. 답 나오죠? 그죠? 원금 균등. 자, 그 다음요. 네. 8-35 갑니다. 차입자 대출액을 중도 상할 경우에, 예, 상할 경우에 대출액이 가장 적은 방식 뭐지? 원금 균등이지. 자, 우측 가볼까? 자, 우측에 보니까 8-37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쪽에서 뭐 있습니까?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안전한 이건 가장 적은 거지. 원금 균등. 자, 9-11 가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대출 지표의 원리금 상환액이 원리금 균등이 더 낮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저기 있는 9-13 가볼까?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 자, 해보자고. 소득이 낮은 차입자는 둘 중에 누가 유리한 거요? 요거지. 네. 다시. 요거 세 개 비교하면 누구지? 최정식. 이렇게 답하셔야 돼.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된답니다. 나머지 쭉 해보시고요. 마지막에 9-3번 가자고. 3번. 9-22. 대출 실행 시점이지. 이 말은 결국 뭐 나와야 됩니까? 초기에 뭐야? 원리금 상환액이 최정식은 원금 균등 적지. 그 다음 9-3 가보겠습니다. 만료시 누적액이 가장 큰 게 누구예요? 만료시 원리금 누적액이 제일 큰 게 누구냐고? 최정식이죠. 그런 것만 정리하셔. 이거 하셔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100% 시험 남다 생각하시라. 안 되면 우리 저기 8-11부터 9-3번까지 있지. 한 강이 다 분석해 이거.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이거. 자, 그래 보시고 다시. 자, 요약집 135페이지. 그 테마가 4개 있거든요. 4개. 이것도 암기하셔. 자, 가볼게요. 금융 위험인데, 이건 금방 따라올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첫 번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입니다. 이건 돈을 갚지 못할 거죠. 갚지 못하는 결과는 차입자의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대출자의 문제입니까? 차입자 문제지, 그죠? 이런 위험은 차입자가 보유하더라. 자, 반대로 조기 상환 위험이 있어요. 조기 상환. 이 조기 상환이 뭐냐? 다시 볼래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현재 돈을 10억이라는 돈을 빌렸어. 언제? 10년 전에. 그래서 이게 만기가 30년인데, 30년인데, 10년 동안 매달 따박따박 원금을 갚고 있는 상태에서 10년경과 된 현 시점에 남아있는 잔금 한 8억 정도, 한 7억 남아있다 할까? 남아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여기 잔금인데 이걸 내가 갚을 능력이 생겼어. 몽땅 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출자한테 그대로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잔금 몽땅 다 상환한 거죠. 이게 뭐야? 만기 전에 돈을 갚은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조기 상환인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아니, 은행들은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내가 매달만 따박따박 원금이자 갚겠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보면 그 계획이 뭐 있을 것 같아, 은행들도. 근데 이게 10년경이 현실 와서 몽땅 다 이걸 갚으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은행들은 자기 계획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다른 말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그래서 우리 보통 이때 조기 상환되면 보통 페널티 부과시키죠? 위약금이죠? 목적이 뭐냐? 결국은 그런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는 목적이죠. 사실은. 그럼 결국은 조기 상환되어지면 결국은 누가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은행입니까? 차입자입니까? 은행이죠. 이런 걸 기억하시라고. 자, 거기에 우리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그 말. 자, 갈로 2번 갑니다. 자, 2번은 조기 상환 유무 결정인데, 자, 다시 합니다. 보세요. 나 10년 전에 돈 빌렸어요. 그 당시 빌렸을 때 금리를 무슨 금리라고 하면 저당 잡혀 있는 금리지. 약정된 금리거든, 이걸. 또는 계약된 금리,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10년경 가진 현 시점에 똑같은 담보 물건 가지고 은행에 저당을 잡는다면 형성되는 금리가 뭐냐고 이게 시장 금리가 되어진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차입자가 돈을 빌려갔는데 중간에 돈을 갚을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즉 이때 기억은 보니까 우리 과거에 10년 전에 빌려간 금리가 7%인데 7%인데 지금 시장금리 5%야. 반대로 5%에 저기 은행 금리 설정돼 있는데 현재 시장금리 7% 된답니다. 어떨 때 저기 상황이 있습니까? 갈아타겠냐? 기억이지, 그지? 그래서 항상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 말입니다. 얘가 더 큰 건데 이래 보지 말고 무조건 시장 금리가 낮을 때 차입자는 조기 상환한답니다. 조기 상환이 유인된답니다.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갈아탄다 이거지, 쉽게 말해서. 근데 거꾸로 만약에 니은번처럼 시장 금리가 더 높으면 차입자는 계속 가겠습니까? 갈아타겠습니까? 계속 가야 되지. 그죠? 그러면
은행들은 사실은 나한테 시장금리 따져봤을 때 7% 받을 거 가지고 나한테 5% 받고 있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은행이 그만큼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렇게 나면 은행은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래 보셔야 돼요. 이걸 둘 다 하면 오히려 헷갈리거든요. 훨씬 더 이걸 시험 많이 낸다고. 그러니까 기억을 이렇게 하시라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무조건 나는 갈아탄다 생각하고. 그 반대인 것은 은행은 피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문제 풀면 훨씬 빠릅니다. 문제 푸는 게. 자, 그 다음. 우리 거기 인간 지금 현재 뭐 있습니까? 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로 3번 갑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은 화폐 가치는요 떨어지면 차입자와 대출자 누가 이깁니까? 예? 또 좀 엄청 고민하고 있지 또. 예. 자, 해볼게요. 이 말 아닙니까? 검한 돈이 1년 전에, 다시 1년 전에 현재가 있는데 검한 돈이 보니까 10만원 되던 게 20만원 되더라. 내가 은행 돈 빌렸거든요. 얼마? 10만원. 돈을 갚는데 13만원 갚는데. 그럼 보세요. 자, 이 금을 따지면 결국 내가 현재 은행 얼마 갚아야 됩니까? 이렇게 갚을 걸 실제 얼마 갚고 있습니까? 그건 누가 피보는 거예요, 이거? 은행들이 피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항상 보니까 약자가 이익입니다. 차입자가 이익이고 은행들이 피보는 거고 임차인, 임대인 누가 이익? 임차인이 이익입니다. 임차인. 그리고 아마 어떤 책들 보니까요. 인플레이션 결과는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말이 이 말 뜻이라고 쉽게 말해서. 근데 실제 이렇게 시험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볼게요. 이 말 대신 아마 이렇게 시험 낼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내는가 하면요. 예상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이게 더 높다라고 가정합니다. 이거 항상 기본 전제는, 얘는 전제는 뭔지 압니까? 무조건 고정금리일 때입니다. 고정금리. 고정금리일 걸 가정을 두는 거예요. 기본 전제는. 이렇게 항상 시험 내게 돼 있습니다. 절대 시험은 이 반대로 시험 안 냅니다. 항상 실제가 더 높을 때라고 시험 나와. 같은 요건이에요. 똑같이. 설명 들어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대출 실행 시점에 실질 이자가 3%거든요. 그런데 3년 후에 예상 인플레이션이 2%가 발생할 걸 고려한다면 우리 항상 고정금리는 대출 실행 시 미리 금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 비가죠. 몇 프로 갑니까? 1쭉 가야 되지. 그죠? 갔는데 막상 여기 뭐 있습니까? 3년 경과되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이 4%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원칙은 이러다면 결국은 나한테 얼마 받아야 됩니까? 해야 될 걸 5% 받고 있는 거지. 그죠? 그 결과 은행들은 피보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갈로 4번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관계인데, 자, 일단 첫 번째 고정금리부터 가보죠. 고정금리를 한번 금리가 정해지면 계속 똑같이 가는 거지. 그죠? 동일하게 금리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변동금리는 중간중 금리가 변화가 있는 방식 아닙니까? 이때 고정금리에서 우리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부과되는 금리가 명목상 금리예요. 명목상 금리 항상 뭐 있습니까? 실질 이자에다가 위험률이 포함되고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포함됩니다. 이 공식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 다만 이런 말 쓴다. 이건 고정금리가 이렇게 하시라고. 거꾸로 변동금리는 항상 명목상 금리가 설정되어질 때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가 포함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금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C, D 금리하고 코픽스 같은 코픽스. 그 다음에 요 가산금리 어떻게 측정되는가 하면요.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책정되어진다. 그러면 대출 기간 중에서 금리 변화가 있는, 금리 이자율 변화가 있는 건 기준금리 변화입니까? 매달마다 항공이 발표하죠? 어떤 게 변동하면 누가 변합니까? 근데 가상금리 대출 실행 시점 딱 한 번 정해지죠? 무조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얘는 절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마 그래서 거기 있나 설명돼 있지. 또 뭘 적습니까? 다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3번에 명목상 금리 산정 2연번에 보니까 A, B 설명 잘 돼 있네. 그 말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뭐 남은지 압니까? 갈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남아있어요. 동그라미 1번, 2번이. 요걸 정리하셔야 돼, 이제. 갈로 4번에. 자, 요거 두 개 정리 이 말입니다. 보세요. 그냥 그대로 할게. 최초 대출 금리가 낮은 게 누구고, 또 대출자가 훨씬 더 선호되는 게 누구냐 묻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변동입니다. 설명드릴게. 요거 요 그림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게. 요거. 자, 대출 실행 시점에 보니까요. 일단 뭐 실질 또는 기준 할게요, 이걸. 실질 이자가 3% 된다 치고요. 3년쯤 돼서 뭐 있습니까? 여기 인플레이션 보니까 이게 2% 발생한다죠. 그러면 이 고정금리는 인플레 미리 반영돼. 그래서 5% 되겠지. 그죠? 쭉 간단 말이 이게. 근데 변동이란 건 뭐 있어? 변동이란 것은 최초는 뭡니까? 3% 가다가 인플레 발생 시점 몇 대 가서 금리 올라가지? 이렇게 간단 말이 이게. 그러니까 항상 뭐 있습니까? 초기 대출은 훨씬 낮은 게 이라고. 변동이야. 그러면 이때 변동금리 낮은 이유가 뭐냐? 요거 묻고 자는 거예요. 아까 했지만 인플레 발생하면 결국 누가 피봅니까? 은행이 피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피받는데 보세요. 인플레 발생 그대로 이게 반영되는 거지. 어디 속에? 금리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 그 위험 누가 떠안습니까? 차입자지. 그러니까 이 말은 금리 위험을 누가 떠안냐? 차입자에게 뭡니까? 증가하니까 당연히 은행들은 선호할 것이고 또 최초 대출금리 훨씬 더 낮은 게 변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거 4개 기억하시오. 뭐 딱히 이게 어렵다 말 못하겠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자, 176페이지 가자고. 176페이지 1-1번. 자, 대출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로 초기부터 만기까지 원리금 상환한다. 무슨 금리? 고정이지. 1-2번 가볼까? 사전 약정한 방법에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대출 금리 변화 있네. 이거 변동되겠네. 자, 2-21 갑니다. 2-1. 보니까 기준금리 가상이 말라 누구 거 이거? 변동 거지? 자, 2-2 가볼게. CD란 건 기준금리 아니에요, 이거? 그럼 기준금리 누구 겁니까? 변동 거지. 자, 쭉쭉쭉 넘어가서 3-1, 3-2번 두 개 읽어보시고. 둘 다 같은 말이죠? 요거 묻는 거 아니야? 예. 그지? 그래서 무조건 나오면 은행들이 피보는 거야. 예, 오래 하시고. 자, 4-11, 4-12. 두 개 해결하고. 중요한 건 4-12가 중요해. 4-11은
초기 대출금리는 고정 변동 누가 더 크다? 고정. 4-1, 2가 1, 2가 하시면 돼. 초기, 자, 4-1, 2. 만기가 동일한 경우에 변동금리 차입한 것이 고정금리보다 훨씬 더 이자가 낮다. 왜 그러냐 묻거든. 누가 차입자에게 금리금을 떠넘기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거기 4-21, 22, 23, 24, 25까지, 24까지. 21부터 24 읽어보세요.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묻자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 잘 볼 게 이겁니다. 차입자는 뭘 선호해? 고정이지? 대출자는 뭘 선호해? 그 말을 기억하시면 돼. 그 말. 그러니까 인플레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차입자는 고정, 대출자는 변동입니다. 자, 그 다음 4-24가 24 그 말이죠. 금리 변동이 심할 때 뒤에 누구 나있지? 금융기관 나있지. 그래서 무슨 금리? 변동.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5-11, 5-3 요거 두 개 풀어보시고. 자, 5-11은 뭐 있습니까? 조기상환 유인되죠? 자, 누가 더 클 때? 낮을 때. 무조건 시장이 낮아야 돼. 5-2 갑니다. 시장이 높죠? 은행들 피보는 거지? 자, 5-12. 1, 2 문제 풀어보고. 이해됩니까? 예? 여기 보실래요? 지금 거기 있는 문제 좀 잘못됐거든, 답이. 그지? 보자고요. 아니, 보자. 조기 상환이 차입 유인한 것은 위에 거 아래 거. 언제 조기 상환해? 역대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은행들은 요 돈 받으라고 해서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좀 바꾸자고. 시장 이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금리란 말 때, 거기 시장이자입니다. 시장이자가 뭐 있습니까? 하락할 때에 은행들은 자기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해서 위험이 커진다. 상승이 아니라 하락입니다. 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나머지 뒤에 있는 6-1번부터는 알아서 하시고. 요거까지. 자, 그래 보시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게, 저당 상환, 저기 뭡니까? 저당 유동할 거예요. 자, 좀 쉬었다 할게요.